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9월 초부터 도타 대회 TI라는 게 열리는데요. 이 TI라는 대회는 더 인터내셔널의 줄임말로 매년 밸브에서 개최하는 도타 대회입니다. 올해 대회는 시즌 14번째예요. 개최지는 독일 함부르크고요. 이 TI라는 대회는 현존하는 도타 대회 중 가장 큰 대회라고 할 수 있어요. 전성기 땐 e스포츠 대회 상금 1등으로도 유명했죠. 특히 몇 억짜리 스킬이라는 어록이나 몇십억 날리고 피는 담배짤이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규모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최고의 도타 대회로서 상징성은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서 이번엔 TI 개최 특집으로요, 이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회 진행 방식과 참가 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이번 시즌 TI는 원래 16팀이 참가한 상태였는데 지금 한 팀이 불참 통보를 하면서 15팀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 7팀은 초청팀이고 나머지 8팀은 지역예선을 통과한 팀이거든요. 대회 진행 방식은 기본적으로 더블 엘리미네이션 제도를 쓰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참가 팀들끼리 그룹 스테이지에서 경기를 진행해서 승자조와 패자조를 나누고 본선에서 승자조, 패자조끼리 경기하다가 패자조 1등 그리고 승자조 2등과 겨뤄서 승자가 결승전에 올라가는 방식이죠. 그럼 이번 시즌에 참가한 팀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좀 많이 알려진 팀들만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프로 팀들에 대해서는 아는 게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난 정보들도 있고요. 좀 제가 영상 만들겠다고 조사해보긴 했는데 잘못되거나 빠진 게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나름 유명한 내용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초청팀은 보통 이전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8팀들이에요. 이 중 최근 TI 우승 경력이 있는 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이는 팀은 팀 리퀴드인데요. 지난 대회 우승팀이죠.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팀입니다. 무려 2013년에 TI 참가 기록이 있을 정도죠. 멤버들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한마디로 유서 깊은 강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케, 니샤, 인세니아 모두 유튜브 프로 영상을 좀 봤다면 한 번쯤 접해봤을 선수들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팀은 팀 스피릿인데요. 아마 도타 프로 팀들 중에서 명실상부 가장 인기가 높은 팀일 겁니다. 2021년, 2023년 TI에서 우승을 했고 처음 우승 당시 언더독으로 있다가 우승을 한 팀입니다. 특히 도타의 인기가 높은 러시아 팀이라서 더욱 더 잘 알려져 있고요. 이 팀의 1번 캐리 야토로 선수는 캐리의 신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요. 3번 오프레이너 콜랩스 선수도 2021년 우승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오프레이너였고요. 최근 EWC 도타 대회에서도 우승을 한 팀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팀은 툰드라 e스포츠인데요. 서유럽 팀으로 2022년 시즌에 우승을 한 팀입니다. 지금 현재 로스터를 보면 모두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선수들이고요. 특히 3번 오프레이너 33과 4번 서퍼 삭사 선수는 도타 프로 데뷔 연도가 2014년으로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 선수입니다. 초청팀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지역 예선 통과 팀들을 보죠. 지역 예선 팀들은 구체적인 팀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지역별로 과거에 어떤 플레이 스타일이 있었는지를 주로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지역별로 개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그런 경향이 명백히 있어서 대회를 이해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유럽은 빠른 템포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타가 전성기 때 가장 인기가 많이 있었던 팀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긴 역사를 가진 팀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서유럽의 나비는 정말 역사가 긴 팀으로 무려 2010년에 창단한 팀이고요. 니그마 갤럭시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2019년에 창단했지만 구성원들을 보면 도타 프로에 오래 몸담았던 선수들이 나와서 차린 팀입니다. 코치나 프런트가 TI 우승 경력이 있는 선수 출신인 경우가 많죠. 다음은 중국인데요. 중국팀은 최근에 두드러지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단단한 운영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중국은 그야말로 들어눕는 플레이를 자주 했던 팀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들어눕는 플레이라는 건
자기 지역 온 군대에 와드를 펼쳐서 시야를 확보하고 하드 캐리를 정글에서 열심히 키우는 플레이입니다. 자연스럽게 경기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지역 색채였어요. 지금 참가한 익스트림 게이밍의 선수들 중에서는 아메, 싱큐, 엑스노바 선수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동남아시아인데요.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과거에 프로씬에 참가한 선수들이 죄다 젊은 선수들이어서 그야말로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이 뛰어난 캐리나 미드의 힘으로 찍어 누르는 스타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남아메리카인데요.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모지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대회 성적도 대체로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상위권 팀들을 위협하는 다크호스로 등장하기도 하던데 그것도 동남아시아처럼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나와서 활약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는 도타 대회 뱀픽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대회는 뱀픽 보는 게 제일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뱀픽이라는 게 도타를 좀 알고 봐야 하는 게 있어서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긴 하죠. 대회의 정식 게임 모드 이름은 캡틴 모드라고 하는데요. 롤로 치자면 토너먼트 드래프트라고 할 수 있어요. 롤과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타는 캡틴 한 명이 뱀픽을 모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회를 보시면 캡틴 외에 다른 플레이어들이 뱀픽 시간에 뒷짐지고 구경하는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캡틴을 맡는 포지션이 보통 5번 서폿이라는 건데요. 5번 서폿은 1, 2번처럼 피지컬이 덜 필요한 대신 전체적인 게임 상황을 보고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연륜이 있는 베테랑 선수들이 많아요. 젊어서는 1, 2번을 하다가도 나이 들어서 피지컬이 떨어져서 5번을 맡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쿠로키, 토론토 토쿄, 노테이 같은 선수들이 있죠. 그래서 5번 선수들이 캡틴을 주로 맡아서 선수들 팀워크 조율하고 뱀픽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도타 대회에서는 서폿의 비중이 정말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프로들 말이 대회에서 우승하려면 좋은 4, 5번 서폿 듀오가 있어야 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비대칭 뱀픽 페이지가 있다는 건데요. 도타는 현 버전 7.39D 기준으로 처음에 3벤, 4벤, 그리고 서로 1픽, 그리고 2벤, 1벤, 그리고 서로 3픽, 그리고 서로 2벤, 서로 1픽씩 해서 7벤 5픽 시스템으로 처음 두 번의 벤 페이지가 비대칭인 셈이죠. 그렇게 벤픽이 완료되면 선수들이 픽한 영웅들 5명 중에서 플레이어의 영웅을 선택합니다. 이 벤픽 때 도타의 영웅들은 대체로 2개의 주력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벤픽에 페이크를 집어넣는 등 다양한 심리 트릭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보이시는 벤픽 화면은 팀 스피릿과 글래밍 글래디에이터의 벤픽인데요. 마지막 벤 페이지에 상대팀이 팀 스피릿의 캐리가 아직 픽이 되지 않았다 보고 1번 캐리 미포 상대로 좋은 버미 딜러, 1번 캐리 메두사와 스벤을 벤했는데요. 이것을 본 팀 스피릿은 이전에 서포터라고 판단한 무에르타를 1번 캐리로 돌리고 마지막에 미포 상대로 좋은 버미 CC를 가진 서포터 고대 티탄을 픽해서 상대의 벤 카드를 쓸모없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팀의 벤픽 심리전을 보는 게 도타 대회의 특별한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충 대회에 대한 주요 이야기는 다 한 것 같네요. 그 외에 경기 대기 시간에 각종 경연대회를 열고 신영웅 개발을 발표하는 등 짜잘짜잘한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도 배틀패스가 안 나온 게 아쉽긴 합니다. 한동안 내부 정비한다고 배틀패스 출시를 안 했었는데요. 솔직히 지금이면 근사한 스킨이나 음악 같은 거 하나 나와줘도 괜찮은데 말이죠. 아무튼 이번 영상이 TI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